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이에요. 제인은 외숙모 리드 부인의 집에서 살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결코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촌들은 그녀를 업신여겼고 외숙모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집안에서 제인은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웃음이 들려도 그것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따뜻한 시선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던 제인은 붉은 방에 갇히게 됩니다. 죽은 외삼촌이 숨을 거두었던 방이었습니다. 어린 제인은 그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깨달음도 쌓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작고 연약한 아이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외숙모는 제인을 로우드 기숙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가난한 고아 소녀들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곳은 사랑보다는 규율이, 따뜻함보다는 엄격함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 속에서 얇은 옷을 입고 지냈고 타버린 죽으로 아침을 때우곤 했습니다. 학교의 책임자는 겸손과 절제를 강조했지만 그의 가족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린 제인은 위선을 배웁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친구를 만납니다. 헬렌 번즈. 헬렌은 늘 조용하고 인내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기보다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제인은 그런 헬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렌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제인은 친구의 마지막 숨결을 곁에서 지켜보며 처음으로 진짜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나이에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학교의 환경은 점차 개선됩니다. 제인은 열심히 공부하며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한 저택으로 향합니다. 솜필드 저택.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솜필드의 주인 에드워드 로체스터. 그는 전통적인 미남도 아니고 부드러운 성품의 신사도 아닙니다. 말투는 냉소적이고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인을 단순한 가정교사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묻고 때로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은 긴 밤 벽난로 앞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지. 제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신 앞에서 동등하다고. 작은 체구의 고아 출신 여인이 부유한 저택의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느새 사랑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청혼합니다. 제인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장식품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당신 곁에 서겠다고. 결혼식 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갑작스러운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이 결혼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로체스터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다락방에 갇혀 지내던 버사 메이슨. 그 존재는 사랑의 꿈을 산산이 부숩니다. 로체스터는 말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형식만 남은 관계라고. 그러나 제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스스로의 양심을 배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떠납니다.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나섭니다. 사랑을 포기하더라도 자존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선 제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연줄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질 듯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고 스스로 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먼 친척과 연결되어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 무렵 성직자 세인트 존이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그는 제인의 능력과 신념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청혼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의무와 사명만이 있습니다. 인도로 선교를 가자고 아내로 동행해달라고 말합니다. 제인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번에는 사랑 없는 헌신의 길입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밤 그녀는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를 향한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솜필드로 향합니다. 그러나 저택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불타버린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아있습니다. 버사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고 로체스터는 그녀를 구하려다 시력을 잃고 한쪽 팔까지 다쳤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강한 주인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인간일 뿐입니다. 제인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돌아왔다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동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이제 둘은 평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 위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에 제작된 영화 제인 에어는 고딕적인 분위기를 살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아 와시코브스카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제인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마이클 패스벤더는 상처받은 로체스터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차분하지만 인물의 눈빛은 강렬합니다. 사랑과 자존이 충돌하는 순간을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1943년 영화 역시
고전적인 매력으로 여전히 회자됩니다.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품은 묻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인가? 제인은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새가 아니에요. 어떤 그물도 나를 붙잡을 수 없어. 그 한 문자는 19세기의 어둠을 뚫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그것이 제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로서 살고 있는가?